하이드로갭이라는 이 타이백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 파란색 알갱이가 있어서 이 사이로 드레인이 되는, 물이 빠질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지, 과연 갭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가 좀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외벽인데 이렇게 밑에까지 벽체가 되어 있죠. 가장 최소한의 미니멈 갭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, 걔네들이 설명하는 것만큼 갭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갭은 있지만, 피스를 쏘는 데는 이 실리콘 같은 이 재질이 그렇게 뭐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얘네들은 여기 랩에 써 있어요. 드레이너블 하우스 랩이라고 써 있잖아요. 최소한 빌딩 코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드레인 기능이 있는 하우스 랩이라고 하는데, 실질적으로 시공해서 본 거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질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내는 이렇게 방통칠 준비가 다 됐어요. 여기 펜션이라서 좀 구조도 틀립니다. 그래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, 집이 작아요. 15평이라서 이런 집을 공사할 때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,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. 공간이 좁으니까 이것저것 들어가면 나무도 잘라야 되고, 굉장히 좀, 얘는 이제 뭐 방을 좀 올리는 거고,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저기 바다도 잘 보이고, 하여튼간에 이제 방통칠 준비를 해야 되겠고, 여기는 에어컨이 노출인 거죠. 이제 천장이 웬만하면 내려오는 게 10cm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에어컨은 그냥 천장에 거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. 밖에는 열심히 스타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저 팀도 저랑 뭐 한 거의 7, 8년 같이 일한 스타코 팀입니다. 이 스타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. 외단열을 해가지고, 사실 뭐 70mm, 100mm 그런 걸 쓰면 좋은데, 또 가등급 단열재를 실내에 쓸 거니까, 중단열에 쓸 거니까 50T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외기는 막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. 거기 내일 모레 마루를 깔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마루 공사 같은 거 하기 전에 뭐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.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마루를 제가 아는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. 바닥 마감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루는 약 두 가지가 되죠. 마루 아니면 타일.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. 마루는 또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, 가장 많이 쓰는 게 강마루를 많이 쓰죠. 본드로 이제 접착하는 강마루. 이 현장도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된 거고,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게 이제 원목마루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재질이 전혀 틀린데, 마루 말고 타일을 좀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, 타일의 장점은 오염 같은 게 좀 안 되는, 저희가 18년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바닥 마감을 일부 타일을 했습니다.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했죠. 지금 가도 그 상태 그대로고 깔끔해요. 그리고 타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열전도가 좋아서 바닥에 좀 난방을 하면 금방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타일이 일반 강마루보다는 조금 비싸고 했는데, 요즘에 강마루 값이 많이 올라서 그냥 또이또이한, 그냥 쌤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타일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. 어떤 타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강마루보다 비쌀 수도 있고 또이또이 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타일의 단점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, 타일은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. 개인 선호 차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강마루가 가장 일반적이죠. 그 다음에 타일이나 마루건 모든 자재들은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 굉장히 좀 틀려집니다.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, 저희가 광폭 지금 강마루를 시공을 했는데, 제가 마루를 깔기 전에 마루 온 거를 뜯어보니까 광폭이 아니라 소폭이 와 있길래 다시 전화를 해서 광폭으로 바꿔야 된다. 그래서 광폭으로 시공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. 마루가 두 가지 폭이 좀 일반적입니다. 작은 폭이 있고 소폭, 그 다음에 광폭이 있고 좀 폭이 넓은 게 있고, 아무래도 널찍해야 보기 시원시원할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조금 뭐 이제 헤링본 스타일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마루가 있고, 원목마루도 마찬가지예요. 원목마루도 폭이 다 틀립니다. 길이가 틀리고. 그래서 큰 걸수록 금액이 비싸니까 마루 계열은 자재가 클수록 금액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일 까는 분들이
있을 거잖아요. 타일은 대부분 600, 600짜리 타일을 많이 쓰죠.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큰 타일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600에 1200짜리도 많이 씁니다. 좋아요. 600에 1200짜리가 아무래도 널찍널찍하게 보이고 커 보이니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전에 지었던 인성리 주택,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집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. 600에 600짜리로 시공한 화장실이 하나 있고 600에 1200짜리로 시공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화장실 사이즈는 두 개 다 비슷비슷하죠. 600에 1200짜리로 시공한 화장실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더 있어 보이는, 아 이게 좋다, 600에 1200짜리가 좋구나, 앞으로 이걸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 집에는 지금 화장실이 600에 1200짜리로 다 이제 시공이 돼 있습니다.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, 제가 사진과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. 예, 타일을 쓰려는 분들은 600, 600 이상은 좀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타일을 시공할 때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용 드라이픽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일반용을 쓰면은 나중에 타일이 깨질 확률이 크겠죠.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으면은 마페이나 아덱스 계열의 드라이픽스를 쓰면 아무래도 좋겠죠. 뭐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만 공사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집 30평짜리 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을 좀 더 주면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는 거죠. 네, 제가 준비한 얘기는,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